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고 조롱한 사건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야만적인 인권 침해라며 엄단을 약속했습니다. 색깔이 다른 소비 쿠폰을 만든 광주시가 밤을 새워 해당 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곡성에서 찰지고 윤기가 흐르는 흑찰 옥수수를 재배해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고용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회복 지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시가 소득 수준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색을 다르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제작한 카드에 일일이 스티커를 붙여 색을 가리는 작업 중인데 여기에 수해 대응을 하고 있는 공무원까지 동원돼 밤 늦게까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드마다 색깔을 달리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광주의 소비 쿠폰 선불카드. 카드 쓰기가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거든. 내 신분이 뭔가 차별되는 것 같고 노출되는 것 같고. 대통령까지 비판하면서 광주시장은 바로 사과했습니다. 시민의 생활 정도가 노출되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찍어놓은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알아볼 수 없게 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일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수해 대응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까지 동원돼 자정까지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하루가 지나 한 복지센터에 가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여전히 스티커 붙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작업해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업무 시간을 쪼개가며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끝나는 게 자정 넘어서 끝나요. 카드 한 장에는 앞뒤로 총 3장의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요. 이 스티커를 다 붙이고 난 뒤에는 카드 뒷면에 카드 번호까지 일일이 손으로 적어야 합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기록적인 폭우로 업무가 폭증한 상황에서 당일 스티커를 다 붙이라며 또다시 공무원을 혹사시키고 있다고 강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사고는 광주시청에서 치고 수습은 일선 말단 공무원에게 떠미느냐는 겁니다. 업무를 하면서 또 이 일도 하고 이게 이제 필요 이상의 이게 스티커까지 붙이는 제작 작업이 들어가니까 조금 직원들 불만은 많더라고요. 광주시는 또 논란이 불거지자 수해 대응 공무원을 제외하고 광주시청에서 스티커를 붙여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남 진도를 제외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예보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더 높은 기온 예상되는데요. 열기가 계속해서 쌓이고 습도가 높게 오르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경보가 내려진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도 매우 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가 이어진 가운데 한낮 기온 전남 많은 지역에서 35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3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는데요. 당분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너울이 예상됩니다. 주말 해안 지역으로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해상 지역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2.5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부터 그제까지 일평균 최고 기온이 29.4도를 기록했고 이는 평년보다 2.5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고기압권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고 괴롭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이 미숙해서 재미로라는 게 괴롭힌 이유였는데요. 피해자는 마음을 많이 다쳤고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만적인 인권 침해라며 엄단을 약속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에 몸이 단단히 묶인 한 남성. 지게차가 다가와 벽돌 더미 채 남성을 들어올립니다. 발이 공중에 뜬 채 이동합니다. 말리기는커녕 주변에선 이 모습을 촬영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몸이 묶인 채 말없이 먼 산을 응시하고 있는 영상 속 피해자는 31살 스리랑카인 A씨. 이곳에서 일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2월 벌어진 일입니다. 벽돌 비닐 포장 작업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내 외국인 노동자 3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5분을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다쳤어요. 여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병원 갔어요. 근육이 너무 아프니까. 한국인 가해자는 장난이라면서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지 말고 비디오 찍으니까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기거나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힘은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인권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노동환경 실태조사 즉각 나서라! 한국 사회는 어떠한 물음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외칠 것이며 노동개혁을 외칠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야만적인 인권 침해라며 엄단을 지시했습니다.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뭔지를 SNS에도 명백한 인권 유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사자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 안 생기게 하고 이제 피해자가 가장 우선이잖아요. 네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기획감사에 돌입했고 전남경찰도 추가 괴롭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수산단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고용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회복 지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지역에서는 여수 경제 위기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함께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는 물론 전남 경제의 대표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업종 불황의 여파가 도미노처럼 번지며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의 국가 산단 투입 인원은 지난해 6월 이후 36%나 급감했습니다. 여수시는 순천시, 광양시와 함께 전남 지역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 지역의 고용 위기는 도내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번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이 같은 산업과 고용의 위기로 야기된 다차원적인 일자리 문제와 지역 경제 전반의 충격을 줄이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성격이 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여수상공회의소가 맡아 5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연말까지 근로자 안심 패키지와 위기 근로자 새 출발 희망 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4,580명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시기가 겹쳐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에게는 더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고용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우리 근로자들한테 안심을 시키고 또 아니면 우리 기업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어떤 그런 효과거든요. 이번 고용회복 지원 사업은 이 같은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여수 지역의 고용 위기
여수산단의 산업 위기에 대한 공감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은 대기업의 비용 절감과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 계약 종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후속 대책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인계 매개체가 돼서 이제 큰 어떤 정책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여수 지역에 석유화학 업종 고용 회복 지원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시가 극한 호우 피해를 입은 자치구들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지원반은 공공시설 피해 현장을 방문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고 피해 내역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모레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예정된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내린 극한 호우로 인해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면서 구례군 군도 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구례군은 천은사 입구부터 시암제 앞까지 7.5km 도로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반면 전북 남원 달궁 삼거리부터 성삼제까지는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여름철 간식으로 인기가 좋은 옥수수. 종류가 다양해서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맛도 다른데요. 찰지고 윤기가 흐르는 옥수수를 재배해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곳이 있습니다. 옥수수 수확이 한창인 옥수수밭에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 이슬이 채 가시지 않은 곡성의 한 옥수수밭. 봄부터 흘렸던 농부의 땀방울이 삼복더위 속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붉은 수염을 자랑하는 씨알 굵은 옥수수를 하나 둘씩 따 내려가는 농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날마다 와서 여기 자기 자식 보대기 와서 봐야 돼요. 요새 같으면은 주머니가 두툼해져, 두툼해. 괜찮아요. 고생은 해도. 수확을 마친 옥수수는 창고로 모아지고 선별 작업을 거쳐 포장에 들어갑니다. 검붉은 색의 찰기까지 흘러넘쳐 흑찰로 불려지는 옥수수는 대부분 직거래로 판매됩니다. 오늘 들어오면 오늘 따갖고 싱싱을 이렇게 해갖고 드리고 있어요. 소득이 좋죠. 배나 서로 믿고 신용 있고. 30여 년 전 강원도에서 씨앗을 들여와 곡성군 상기면 일대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흑찰 옥수수. 처음에는 단순히 벼를 대체하는 작물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비수기, 농가에서 빠질 수 없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기면 일대 100여 농가에서 재배되는 면적은 39헥타르로 흑찰 옥수수로 인한 소득은 매년 1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기온이 조금 연평균 기온이 좀 낮고 해서 밭작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종자를 매년 우리 옥수수 홍천 옥수수 연구소에서 받아다가 심기 때문에 순수한 품종을 심고 또 그만큼 품질이나 맛이나 이런 걸 보장할 수 있는 대체 작물에서 시작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 잡은 흑찰 옥수수. 농가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자의 입맛도 즐겁게 해주는 효자 작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모국어를 배우려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K-팝의 인기 덕분에 실제 한국어를 정규 수업으로 채택하는 학교까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희령 기자가 독서인문학교 학생들과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1일 한글 교실에서 한바탕 춤판이 벌어집니다.
K-팝 노래와 드라마는 평소에도 현지에서 최고의 한글 교재로 통합니다. 우리나라의 한류라는 게 얼마나 크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 90년 초 우즈베키스탄에선 20만 명 넘는 고려인의 모국어 교육을 위해 한글 교육기관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엔 한류 열풍을 타고 기간마다 다른 민족 수강생이 크게 늘었고 이곳의 경우 한 해 평균 3,000명 이상의 수강생 중 대부분이 카자흐스탄인입니다. 인기에 힘입어 초중고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교류에 나선 이 학교에선 전교생 1,500여 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매년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한국에 가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그리고 문화가 좋아서 그리고 K-팝 좋아요. 우리 부모님을 한국어를 사용해요. 실제 올해 한국어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한 초중고는 110여 곳으로 7년 전보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도 그림책 100권과 한복 70벌을 한국교육원에 기부하며 세계 한글교육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어딜 가나 한국의 문화들이 조금씩 섞여 있더라고요. 한국의 색깔이 그려져 있달까?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서 많이 높은 수준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뭔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많이 생기고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해엔 제1외국어에만 허락되던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인 경시대회가 한국어로도 개최되며 기존 영어 등과 함께 제1외국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광주 전남 지역의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광주 전남의 출생아 수는 14,000명으로 2013년 28,000여 명에서 50%가량 감소했습니다. 2023년 기준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광주는 0.71명, 전남은 0.97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와 전남 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의 지가 상승률은 0.35%로 광역시 가운데 꼴찌를 0.14%를 기록한 전남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서울은 1.73%가 상승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와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강원도 인제 설악산에서 70대 등산객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요즘 한창 번식기에 접어든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벌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앞마당입니다. 특수보호복 차림의 소방관들이 벌집 제거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벌집을 떼어내자 흥분한 말벌들이 독침을 쏘려 달려듭니다. 소방관들이 여기저기 말벌 퇴치 스프레이를 뿌리며 쫓아냅니다. 소방대원들이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크기가 매우 작은데도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벌들이 수십 마리나 들어있습니다. 미처 벌집을 발견하지 못한 집주인은 이미 팔을 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당에 나왔다가 벌이 갑자기 쏘고 가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에요. 요즘 강원도 소방본부에 접수되는 벌쏘임과 벌집 제거 신고만 매일 10건 이상. 벌 번식기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벌쏘임 사고는 총 18,640건으로 10건 중 8건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실제 71살 남성이 설악산 12선녀탕에서 남교리 방향으로 하산하던 중 벌에 쏘였습니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남성은 소방헬기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번식기가 겹쳐서 벌의 활동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벌을 발견하는 즉시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 119에 즉시 신고하셔서 소방당국은 벌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소매가 길고 밝은 옷을 입고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제주 바다에 사는 남방 큰 돌고래는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돼 배들이 50m 안까지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낚시어선은 관광선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단속을 피해왔는데 해수부가 낚시어선도 규제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선 한 척이 돌고래떼에 바짝 붙어 쫓아갑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돌고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에는 여러 대가 한꺼번에 모여듭니다. 돌고래 무리 앞에 나타난 어선은 한 척, 두 척, 세 척 모두 멈춰서 돌고래들을 가까이서 지켜봅니다. 남방 큰 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와 가까운 포구입니다. 이곳에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배낚시 체험과 돌고래 관광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돌고래를 쫓고 있는 건 관광 선박이 아닌 낚시어선. 낚싯배에서 내린 승객들은 가까이에서 돌고래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선장님들끼리 소통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돌고래 나왔다고 한다고 가서 보자고 하셔가지고 가서 보여주셨어요. 해양생태계법은 남방 큰 돌고래를 관찰하거나 관광할 때 50m 이내로 다가가거나 3척 이상이 300m 이내에 동시에 위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낚시어선들은 관광 선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돌고래 근접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할 제주도도 법에서 정한 관광 선박에 유도선과 마리나 선박, 수상 레저기구만 포함돼 있어 낚시어선을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낚시어선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런 민원에 의하면 낚시어선도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절차를 밟아서 시행규칙이 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관광선박의 종류를 명시했을 뿐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낚시어선도 단속 대상이라는 겁니다. 선박의 종류가 낚시 어선이든 다른 유도전이나 마리나 선박이든 상관없이 과태료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생태계법 시행 이후 제주도가 단속한 선박은 단 3척, 과태료는 2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제주도가 법 해석과 적용을 제대로 못한 사이 낚시어선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돌고래 관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15회 5.18 언론상 시상식이 어제 오후 광주 빛골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 전남 기자협회 등은 5.18 언론상 대상에 무등일보에서 보도한 전남도청 마지막 지킨 기동타격대 그들은 누구인가를 선정했습니다. 우수상은 광주일보의 5.18 유공자 위자료 차이 보도와 JTB 전주방송의 특집 다큐 전북대생 이세종 5.18 최초의 희생자가 선정됐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2025 광주 소극장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28번째를 받는 올해 광주 소극장 축제는 작은 공간, 큰 감동이라는 주제로 연극과 오페라 등 8개의 작품을 7개 민간 소공연장에서 선보입니다. 관람권은 티켓링크와 아트패스에서 예매할 수 있고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극장협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은 여름방학 어린이 창작실험실 프로그램을 다음 달 2일부터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이야기 놀이터와 영어 뮤지컬 놀이터, 전시 프로그램과 연계한 탐험 놀이터 등 12개 문화예술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아시아문화전당 재단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직후부터 계속해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전남 진도를 제외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더 높은 기온 예보됐고요. 여기에 열기와 습도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하늘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면서 위성 영상상으로 깨끗한 하늘 모습 드러나 있는데요.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광주의 출근길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전남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순천의 오늘 낮 기온은 무려 36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는데요. 당분간 해안 지역에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주말 해안 지역으로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36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